형사소송법 제7부 들어갑니다. 제3장 상고 제371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372조 비약적 상고 다음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1호 원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2호 원심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제373조 항소와 비약적 상고 제1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잇는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 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74조 상고 기간 상고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 제375조 상고 제기의 방식 상고를 하면은 상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6조 원심 법원에서의 상고 기각 결정 1항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 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2항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77조 소송 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 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상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78조 소송 기록 접수와 통지 1항 상고 법원이 소송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항 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79조 상고 이유서와 답변서 1항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상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2항 상고 이유서에는 소송 기록과 원심 법원의 증거 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항 상고 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분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4항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5항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분 또는 등본을 상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80조 상고 기각 결정 1항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항 상고장 및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상고 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381조 동전 제376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 법원이 상고 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 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382조 공소 기각의 결정 제32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383조 상고 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다. 1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호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4조 심판 범위 상고 법원은 상고 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제386조 변호인의 자격 상고심에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한다. 제387조 변론 능력 상고심에는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제388조 변론 방식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 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제389조 변호인의 불출석 등 1항 변호인의 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의 진술을 듣고 판결을 할 수 있다. 단 제28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항 전항의 경우에 적법한 이유서에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89조의 2 피고인의 소환 여부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390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1항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 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2항 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391조 원심 판결의 파기 상고 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서 원심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392조 공동 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 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393조 공소 기각과 환송의 판결 적법한 판결에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서 사건을 원심 법원 또는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394조 관할 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서 사건을 관할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95조 관할 위반과 환송의 판결. 관할 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서 사건을 원심 법원 또는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396조 파기 재판. 1항 상고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 기록과 원심 법원과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 2항 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 제397조 환송 또는 이송. 전 4조의 경우 외에 원심 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서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98조 재판서의 기재 방식. 재판서에는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99조 준용 규정. 전장의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제400조 판결 정정의 신청. 1항 상고 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서 정정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01조 정정의 판결. 1항 정정의 판결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2항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제4장 항고. 제402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03조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1항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2항 전항의 규정은 부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4조 보통 항고의 시기. 항고는 즉시 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 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05조 즉시 항고의 제기기간. 즉시 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406조 항고의 절차. 항고를 하면은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7조 원심 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 1항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2항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8조 원심 법원의 갱신 결정. 1항 원심 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2항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09조 보통 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 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10조 즉시 항고와 집행 정지의 효력. 즉시 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제411조 소송 기록 등의 송부 1항 원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항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항 항고 법원은 소송 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3항 전 2항의 경우에 항고 법원이 소송 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12조 검사의 의견 진술. 검사는 항고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13조 항고 기각의 결정. 제407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 법원이 항고 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14조 항고 기각과 항고 이유 인정. 1항 항고를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2항 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 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제415조 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16조 준항고. 1항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 소속일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호 기피 신청을 기각한 재판. 2호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 3호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2항 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항 제1항 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제417조 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 간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 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8조 준항고의 방식. 전 2조의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9조 준용 규정.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의 규정은 제416조, 제417조의 청구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편 특별소송 절차. 제1장 재심. 제420조 재심 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호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이후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호 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호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호 유죄의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호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호 원판결, 전신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제421조 동전 1항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 판결에 대하여는 전조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제1심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 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3항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 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22조 확정 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판결로서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 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23조 재심에 관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424조 재심 청구권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호 검사, 2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 대리, 4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또는 형제자매. 제425조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20조 제7호의 사유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제426조 변호인의 선임. 1항 검사 이외의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 제427조 재심 청구의 시기.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제428조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재심 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29조 재심 청구의 취하. 1항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2항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30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준용한다. 제431조 사실조사. 1항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의부원에게 재심 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 판사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제432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은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 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33조 청구 기각 결정.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433조 동전. 1항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2항 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35조 재심 개시의 결정. 1항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항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36조 청구의 경합과 청구 기각의 결정. 1항 항소 기각의 확정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2항 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 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 또는 항소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37조 즉시항고. 제433조 제434조 제1항 제435조 제1항과 전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38조 재심의 심판. 1항 재심 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신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2항 다음 경우에는 제306조 제1항 제3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전항의 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호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데 2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으로 된 때. 3항 전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추정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변호인이 출정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 4. 전 2항의 경우에 재심을 청구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39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제440조 무죄 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 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제42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 제2호 제424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한 그 사람. 제2장 비상상고 제441조 비상상고 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제442조 비상상고의 방식. 비상상고를 함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3조 공판기일. 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제444조 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1항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항 법원에 관할 공소의 수리와 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다. 3항 전항의 경우에는 제4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5조 기각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46조 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1호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2호 원심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제447조 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전조 제1호의 단행의 규정에 의한 판결 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제3장 약식 절차. 제448조 약식 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1항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 절차 없이 약식 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49조 약식 명령의 청구. 약식 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0조 보통의 심판. 약식 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 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 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1조 약식 명령의 방식. 약식 명령에는 범죄 사실, 적용 법령, 주형, 부수 처분과 약식 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에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52조 약식 명령의 고지. 약식 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사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제453조 정식 재판의 청구 1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 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 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2항 정식 재판의 청구는 약식 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정식 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4조 정식 재판 청구의 취하 정식 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455조 기각의 결정 1항 정식 재판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2항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3항 정식 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6조 약식 명령의 실효 약식 명령은 정식 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잇는다. 제457조 약식 명령의 효력 약식 명령은 정식 재판의 청구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57조의 2 형종 상향의 금지 1항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 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2항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 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458조 준용 규정 1항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 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 2항 제365조의 규정은 정식 재판 절차의 공판 기일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편 재판의 집행 제459조 재판의 확정과 집행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제460조 집행지휘 1항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항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 법원의 재판을 집행한 경우에는 상소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 기록이 하급 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제461조 집행지휘의 방식 재판의 집행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에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 외에는 재판서의 원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 제462조 형 집행의 순서 이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제463조 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4조 사형 판결 확정과 소송 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소송 기록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5조 사형 집행 명령의 시기. 1항 사형 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항 상속권 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사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6조 사형 집행의 기간. 법무부 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467조 사형 집행에 참여. 1항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 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2항 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468조 사형 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 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65조 사형 집행의 정지. 1항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심신의 장애로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임신 중인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제470조 자유형 집행의 정지. 1항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2항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가무 의무자 또는 지방공군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3항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제471조 동전. 1항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단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호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호 연령 70세 이상일 때. 3호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호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호 직계 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호 직계 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호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2항 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하면은 소속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71조의 2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1항 제471조의 제1항 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화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72조 소송 비용의 집행정지 제487조에 규정된 신청기한 내와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의 집행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까지 정지된다. 제473조 집행하기 위한 소환 1항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한다. 2항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 집행장을 발부하여 부인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의 경우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형 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제474조 형 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1항 전조의 형 집행장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항 형 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75조 형 집행장의 집행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형 집행장의 집행에는 제1편 제9장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6조 자격형의 집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원부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등록기준지와 주거지의 시, 구, 읍, 면장 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77조 재산형 등의 집행 1항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 배상 또는 간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2항 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령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3항 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4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5항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 제2항을 준용한다. 6항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 비용 또는 비용 배상의 분할 납부, 납부 연기 및 납부 대행 기간을 통한 납부 등 납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78조 상속 재산에 대한 집행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가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79조 합병 후 법인에 대한 집행 법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몰수, 추징, 소송 비용 또는 비용 배상을 명한 경우에 법인이 그 재판 확정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80조 간합 집행의 조정 제1심 간합의 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 간합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제1심 재판의 집행은 제2심 간합 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 재판의 집행으로 안주한다. 제481조 간합 집행과 본용의 집행
간합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82조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1항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2항 상소 기각 결정 시에 송달 기간이나 즉시 항고 기간 중에 미결 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제483조 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제484조 몰수물의 교부. 1항 몰수물을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2항 몰수물을 처부한 후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85조 위조 등의 표시. 1항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2항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이 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제출하게 하여 전항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그 물건이 공무수에 속한 것인 때에는 위조나 변조의 사유를 공무수에 통지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486조 환부 불론과 공고. 1항 압수물의 환부를 받은 자가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항 공고한 후 3월 이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는 데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3항 전항의 기간 내에도 가치 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487조 소송 비용의 집행 면제의 신청.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을 자가 빈곤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488조 의의 신청.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89조 이의 신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90조 신청의 취하. 1항 전 3조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2항 제344조의 규정은 전 3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한다. 제491조 즉시항고. 1항 제487조 내지 제489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2항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92조 노역장 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3조 집행비용의 부담, 제477조 제1항의 재판 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